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온큐와 관련된 그런 양자 컴퓨터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죠.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온큐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주가가 무려 39% 하락을 했습니다. 네, 39%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그 CEO인 젠슨 황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죠. 사실 아이온큐는 한국인 지분이 많이 높았습니다. 즉 아이온큐 시가총액이 64억 달러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국내 보관금, 지금 12월 11일 기준으로 국내 보관금이 21억 2,600만 달러입니다. 즉 12월 11일 기준으로 32.76%가 우리나라 투자자였는데 한 1월 달에는 2025년 1월 달에는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레버리지 상품도 있었습니다. 즉 아이온큐와 관련된 그 기업의 주가를 3배로 추정하는 ETP라는 상품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레버리지 상품이죠. 1월 6일 기준으로 약 33만 원 정도 했었는데 현재 순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12.49달러라고 합니다. 네, 상장 폐지가 된 거죠.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주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PS 레티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주가와 매출액 간의 그 관계를 표현을 해준 건데요. 주가가 폭락하기 전 262배였습니다. 즉 주가는 매출액이 262배였는데 매출액이 3,700만 달러였으므로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수준인데요. 보통 그 매출액의 한 10배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매출액 대비 262배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죠. 또한 그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 2023년, 2022년 잘 보시면 매출액이 2배 늘었습니다. 아주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gross profit, 즉 매출 총 이익이 14.079 100만 달러죠. 100만, 1000만, 1400만 달러인데 여기서 기본 판관비가 69.137 이 정도가 나가고 여기서 리서치 비용으로 92가 나옵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폭도 2배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큰 폭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순손실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본 구조를 보면 2023년 주주 자본이 484입니다. 그 단위는 생략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484. 그러면 순이익이 마이너스 157이니까 결국 한 2, 3년 후에 자본이 고갈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밖에 없는 그걸 해야 되겠죠.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주식을 더 공모를 받아가지고 팔아서 주주의 자본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 한계를 사실 검색을 해보면 아직 상용성이 부족한 기술이고 영하 270도 그리고 큐비트 불안정성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정보가 단순히 구글 검색을 해봐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존 컴퓨터가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했죠.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여러 번 본 건데요. PDR이 운동장에 들어가고 있고 PER과 PBR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산의 가치 그리고 이익의 가치보다는 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죠. 여기서 잘 보시면 현실성이 없는 큐비트, 불안정성, 영하 270도 꿈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존 컴퓨터가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는 그 꿈에 베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큐비트라는 말, 양자 컴퓨터라는 말, 알고리즘 이런 거 우리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쪽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현실성 있는 그런 인식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사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나녹스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 겨울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그 경력이 길지는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때 한창 유튜브 모 방송, 대국민 주식 방송이었죠. 그 모 방송에 나녹스와 관련된 인물이 나와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그 홍보를 잘 듣고 마음이 아주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녹스라는 저 엑스레이 기술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녹스 주식을 소액 샀습니다. 많이 사진 않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건전한 투자를 그 당시에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사지 않고 뭐 조금 한두 주 정도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나노스의 주가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5년 후 생명공학 톱3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했던 것이죠. 비슷한 사례로 전 튤립 버블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636년에서 1637년에 벌어졌던 버블인데 이 튤립 국은 하나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버블이 심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경제는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통화 공급량도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튤립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네덜란드 그때 시민들이 너도 나도 이러한 버블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버블이 발생하려면 새로운 사물이 필요합니다. 기존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야 하고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원하며 그 이면에 리스크에 관심이 없을 때 이러한 열망은 거품 형성의 발판이 되곤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버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아주 풍부했을 때 아주 새로운 그런 사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다들 돈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며 나 혼자만 쏘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도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마음에 차올랐을 때 이때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자 컴퓨터 혹시 투자하신 분들은 고민이실 겁니다. 혹시 투자 안 했던 분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양자 컴퓨터 한번 이번 개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매수해볼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 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50%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50%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라고 봅니다. 이 기업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쉽게 나오기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물을 탈 수 있습니다. 물타기라고 말을 하죠. 기존의 주식이 만약에 내가 평단가가 100달러라면 하락을 해가지고 50달러가 됐습니다. 그럼 50달러에 다시 또 주식을 사면 평단가는 75달러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렇게 물을 타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하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언큐는 가치 투자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타는 그런 모습으로 계좌의 손실이 되돌리기 어려울 수준으로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내기 전에 피터 린치의 투자 조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투자 조언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한번 잘 보죠.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판에 찍히는 그 숫자, 주가로 나타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큰 투기는 거의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 손실을 내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스터 마켓,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한편 우리 주변의 투자 조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는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주가 하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 12월달, 2024년 12월달만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는 떠오르는 그런 주식 투자의 성지였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스라는 그런 매체에서는 몬틀리 프리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실었네요. 그리고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도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투자 운용사들도 팔릴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면 그런 상품을 출시해야지 이 사람들도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저는 블로그 이름은 다 삭제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대장주 아이언큐 이 아이언큐에 대해서 그 미래를 아주 꿈꾸는 그런 글들을 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투자 조언보다는 투자 구루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투자, 현명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언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마음의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를 통해서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훈을 얻으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